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1장. 셜록 홈즈. 아예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은 홈즈는 그런 경우만 아니면 되게 늦게까지 잠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오늘 아침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아침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벽난로 앞 깔개 위에 서서 어제 찾아왔던 손님이 깜빡이고 간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품질이 좋고 가느다란 나무 지팡이는 머릿부분이 볼록한 모양인 흔히 페낭 변호사라고 알려진 종류였다. 손잡이 바로 아래에 폭이 3cm 가까운 넓은 은제띠가 둘려져 있었다. MRCS 제임스 모티머에게 CCH 친구들이 라는 글귀가 1884라는 연도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나이든 개업의들이 들고 다닐 법한 품위 있고 견고하며 든든해 보이는 지팡이였다. 왓슨, 뭐 좀 알아냈어? 홈즈는 내게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고 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자네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모양이로군. 그런 건 없지만 윤이 나도록 깨끗한 은재 커피 주전자가 앞에 있긴 해. 어쨌거나 손님이 두고 간 지팡이에서 뭘 알아냈는지 말해봐. 운 없게도 지팡이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왔었는지 전혀 모르니 두고 간 물건이 궁금하군. 그걸 들여다보고 자네가 머릿속에 떠올린 우리 손님에 대해 들어보자고. 내가 보기엔 이래. 나는 최대한 내 친구의 방식을 비슷하게 흉내내려 했었다. 주변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이런 선물을 할 정도면 모티머 박사는 성공했고 매우 존경받는 나이 지긋한 의사일 거야. 좋아, 아주 훌륭해.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시골에서 개업을 한 의사로 걸어서 왕진을 많이 다닌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그건 왜지?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원래는 아주 멋진 모양이었는데 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들고 다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닳았거든. 지팡이 끝에 두꺼운 물밑까지 다른 걸 보니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는 것이 틀림없어. 완벽한 분석이야.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CCH의 친구들이라는 문구가 있어. CCH는 아마 무슨 사냥 관련 모임일 거야. 어쩌면 모임의 회원들을 치료해주고 작은 기념 선물을 받은 건지도 모르지. 왓슨, 자네는 정말 솜씨가 뛰어나군. 의자에 앉은 홈즈는 몸을 뒤로 기대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 자네는 여러 사건에서 내가 거둔 보잘것없는 성공은 널리 잘 알리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은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더란 말이야. 자네는 스스로 빛나지는 않지만 빛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재능은 없지만 다른 이들을 자극하는 힘만은 눈에 띌 정도로 갖고 있기도 하거든. 친애하는 친구인 자네에게 고백하건대 자네에게 진 빚이 많아. 홈즈가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었다. 그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그를 칭찬하고 그의 활약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시도를 해왔음에도 홈즈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상할 때도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가 사용하는 조사 방식을 익혀서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생각에 우쭐대기도 했다. 홈즈는 내게서 지팡이를 건네더니 홈즈는 내게서 지팡이를 건네봤더니 한참 동안 맨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관심이 생겼다는 듯 담배를 내려놓고 창가로 가서 돋보기를 대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별것 아니지만 흥미롭군. 그는 긴 의자로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구석 쪽에 앉으며 말했다. 지팡이에는 한두 가지 확실한 단서가 있어. 그것들을 기초로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지. 내가 빼먹은 것이 있나? 못 보고 넘어간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나는 약간 거들먹거리며 물었다. 친애하는 왓슨. 안 됐지만 자네가 내린 결론 대부분은 틀린 것 같아. 아까 자네가 나를 자극한다고 한 표현은 솔직히 말하면 가끔 내가 자네의 잘못된 의견을 듣고 생각하다가 진실을 밝혀내기도 한다는 말이었거든.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어. 지팡이의 주인은 시골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해. 그럼 내가 옳았군. 거기까지지. 그게 전부잖아. 아니야, 왓슨.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 난 이 지팡이는 사냥 모임이 아니라 병원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머리 글자가 CC인 병원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체링 크로스가 떠오르니까 말이야. 그럴 수도 있군.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만일 내 말을 기초로 가설을 세운다면 우리는 미지의 방문자를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추측해 볼 수 있지. 좋아. 그럼 CCH가 체링 크로스 병원이라면 추가로 뭘 추리할 수 있지? 그 말을 하면서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 내 방법을 잘 알잖아. 그걸 적용해 보라고. 지팡이의 주인이 시골로 가기 전에 도시에서 일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 어떤 상황에서 지팡이를 선물로 주고받을까? 동료들이 모여서 모티머 박사에게 호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그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혼자 개업을 하려고 했을 때가 분명해. 우리는 이 지팡이가 선물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주인공이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시골에서 개업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럼 이 물건이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을 할 때 받은 선물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일까? 상당히 그럴듯하군. 자, 이 지팡이의 주인이 병원에서 정식 의사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 그런 직위에서 일한다면 런던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일 텐데 굳이 시골로 흘러 들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병원에서 일했지만 정식 의사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내과나 외과에서 레지던트로 일했을 거야. 의대를 갓 졸업한 학생과 크게 다를 것 없겠지. 그런데 지팡이에 새겨진 날짜에 따르면 불과 5년 전에 병원을 떠났어. 결국 자네가 말하는 중후한 중년의 개업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부침성 좋고 야심도 없는 데다 넋을 놓고 다니는 20대의 젊은 친구가 떠오르게 되는 거야. 이 친구가 키우는 개는 대충 테리어보다 크고 마스티프보다는 작군. 셜록 홈즈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뒤로 젖히고는 천정을 향해 담배 연기를 동그란 모양으로 뿜어댔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개에 관해서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의 나이나 경력 등 몇 가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나는 의학 관련 서적들을 꽂아둔 책장에서 의료계 인명록을 꺼내 문제의 이름을 찾아보았다. 모티머라는 이름은 여럿 보였지만 우리의 손님이라고 볼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나는 그의 기록을 큰 소리로 읽었다. 제임스 모티머, MRCS, 1882년 가입. 대번주 다트무어의 그린펜 출생. 1882년에서 1884년까지 체링크로스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근무. 질병은 격세유전인가 라는 논문으로 비교병리학 부문에서 잭슨상 수상.
스웨덴 병리학회 통신회원, 격세 유전으로 인한 돌연변이, 란셋 1882, 우리는 진보하는가, 심리학 저널 1883년 3월호 등의 글을 썼다. 그린펜, 소슬리 및 하이베로 지역 보건소장. 사냥 모임에 관한 얘기는 없군 왓슨. 홈즈는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골의사라는 사실은 아주 날카롭게 알아맞혔어. 나는 내 추론이 상당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부침성 좋고 야심도 없는 데다 넋을 놓고 다닌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일 거야.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직장을 그만둘 때 이런 선물을 받으려면 사교성이 아주 좋아야 해. 그리고 야망이 없어야 런던에서의 의사생활을 버리고 시골로 갈 수 있지. 또 1시간이나 자네 방에서 기다리다가 명함도 남기지 않은 채 지팡이만 흘리고 간 사람이라면 넋을 놓고 다닌다고밖에 볼 수 없을 거야. 그럼 걔는? 걔는 지팡이를 물고 주인 뒤를 따라다니는 버릇이 있었어. 무게가 제법 나가는 지팡이라서 한 가운데를 단단히 물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빨 자국이 매우 생생하게 보였어. 물었던 자국의 크기를 볼 때 테리어보다는 크고 마스티프보다는 작은 것 같아. 아마도 그래, 확실해. 털이 곱슬곱슬한 스페니얼이로군. 그는 어느새 일어서서 방안을 어슬렁거리다 우묵하게 들어간 창가에 서 있었다. 너무 확신하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이봐 친구,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지? 이유는 아주 간단해. 바로 그 개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거든. 개의 주인이 배를 누르는군. 부탁인데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있어주게. 저 사람 직업이 자네와 마찬가지로 의사이니 자네가 함께 만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지금이 바로 극적인 운명의 순간이야. 자네의 삶을 향해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자네의 삶을 향해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자연과학을 연구한 제임스 모티머 박사께서 무슨 일로 범죄 전문가 셜록 홈즈를 찾아오셨을까? 들어오세요. 전형적인 시골 개업의를 기대했던 나는 손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키가 크고 마른 사내는 코가 새의 부리처럼 길었다. 가운데로 몰린 날카로운 회색 눈이 금태 안경 뒤에서 밝게 반짝거렸다. 의사다운 옷차림이었지만 그리 말끔하지는 않았다. 지저분한 프로코트와 해진 바지를 입었다. 젊긴 했지만 긴 등이 벌써 구부정했고 고개를 앞으로 빼고 걷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인상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홈즈가 든 지팡이를 보더니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오, 정말 다행이로군요. 여기에 두었는지 선박회사 사무실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지팡이랍니다. 선물로 받으셨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체링 크로스 병원에서요. 제가 결혼할 때 친구 두어 명이 이걸 선물했죠. 이런 세상에 아니로군. 홈즈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모티머 박사는 조금 놀란 듯 안경 너머에서 눈을 깜빡거렸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추리한 내용이 빗나갔거든요. 결혼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전문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접어야 했죠. 따로 살림을 꾸려야만 했거든요. 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틀린 것은 아니로군요. 자, 그럼 제임스 모티머 박사께서는 그냥 모티머 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저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뿐인데요.
아주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겠군요. 그저 그쪽에 취미가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홈즈 씨. 끝없는 미지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분이 셜록 홈즈 씨가 맞는지. 맞습니다. 제 친구인 왁슨 박사는 이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친구분과 함께 유명하시더군요. 홈즈 씨는 상당히 흥미로운 외모를 가지셨네요. 이렇게 좁은 장두에다 앞머리뼈도 이렇게 눈에 띄게 발달한 분은 처음 봅니다. 혹시 두정골을 손가락으로 좀 만져봐도 될까요? 선생의 두개골 원형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모형이라도 떠서 전시해두면 어떤 인류학 박물관에서라도 빛이 날 겁니다. 지나친 칭찬이라 불쾌하실지 몰라도 정말 탐나는 두개골을 가지셨습니다. 셜록 홈즈는 손짓으로 괴상한 손님이 의자에 앉도록 했다. 저처럼 뭔가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시군요. 손가락을 보니 담배를 직접 말아서 피우시나 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 대 태우십시오. 사내는 종이와 담배를 꺼내더니 놀라운 솜씨로 권련을 말았다. 그의 길고 떨리는 손가락이 마치 곤충의 더듬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홈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날카롭게 노려보는 시선으로 보아 우리를 찾아온 독특한 손님에게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과 오늘 영겁 후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단지 제 두개골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두개골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지만요. 제가 홈즈 씨를 찾아온 이유는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고도 희한한 문제에 부닥쳤는데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훌륭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이런, 그렇군요. 누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홈즈는 약간 퉁명스럽게 물었다. 엄밀한 과학적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베르티옹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한 과학적 정신의 소유자들이나 그러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에서는 선생님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리로 찾아온 건 잠깐만요, 모티머 박사님. 홈즈가 말했다. 다른 이야기 더 하실 것 없이 제 도움이 필요한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